네,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나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가 즉 바이든과 바이오 호재 속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를 비롯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첫날 증시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어제 BB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바로 바이든 그리고 바이오 호재 속에 뉴욕 증시 급등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끝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워낙 그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사실 그 여러 가지 대조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크게 이렇게 대조가 됐던 것이 외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2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13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늘은 사실 방송 예고원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후환경 변화,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약한 사실이 빠르게 그 신기후협약 가입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다가 오늘 시장이 단순히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의 이렇게 교차 문제 그리고 각 시장에서도 역시 바이든의 장세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서 그 캐스터분께서 또 서상현 팀장이 얘기했던 이렇게 내용 다른 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장시는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그 대통령에 당선된 윤곽이 잡히고는 이후에 첫날 이렇게 시장을 맞았죠. 네. 그래서 장마판의 나스닥 지수가 이 코로나 관련 태스크포스 팀의 대응책이 나오는 관계로 그동안 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함께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한 8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은 스카이 로켓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미국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 경제 V자형 회복과 함께 그쵸. 지금 이렇게 장세를 보는 시각이고요. 그때 이렇게 오늘 시장 에너지 지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다우와 S&P, 바이든이 될 때는 사실 다우와 S&P가 올라간다. 그리고 기술주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 상원에서 두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48대 40에서 지금 내년 1월 초에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주 입장에서는 아직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과 함께 기술주가 많이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바이든 시대가 들어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러셀 지수에 편입돼 있던 중소형 제조업자들 이런 것이 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중 3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이 바로 러셀 지수 장중한 때는 6% 가깝게 올라갔다. 물론 장 마감에도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상승폭으로 보면 가장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시장 에너지 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 에너지 지수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수 말고 요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지수고 그다음에 사실 암스 지수라든가 해서 자막에 제가 가져온 지수가 있습니다. 요 암스 지수는 시장의 에너지 지수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얼마큼 클 것이냐 하는데요. 요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매도세가 크다. 그래서 네.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투기적인 매도가 나오고 0.5 이하로 되면 투기적인 트래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 다우존스 지수가 1.0, 그 다음에 나스닥가 1.2 정도 이렇게 되면 오늘 장세 모습에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매도세가 강하다니까 지수의 하락폭이 나스닥이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어쨌든 1 정도의 수준은 시장 에너지가 장마판에 떨어졌긴 했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겠습니다. 워낙 그 상승 종목에서 이렇게 보면 다우가 한 9대 1 정도,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8대 1 정도로 해서 종목으로는 상승 종목이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하락 막판에 하락해서 그쵸. 요걸 좀 방송 시간에 그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통계로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4시 정도까지 잡았는데요. 네. 이때 보면 사실 나스닥과 그래서 장마판에 이게 좀 수치가 좀 이렇게 체인지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시청자한테 양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승과 하락 쪽의 거래량 보면 다우는 8대1 정도, 나스닥은 3대1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FGI 투자자 성향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성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여기 56 정도거든요. 이게 탐욕 정도 됩니다. 그럼 일주 전에 어떠냐? 저 일주 전에 빨갛게 돼 있는 거 많이도 안 되고 일주 전입니다. 네. 일주 전이 바로 1week ago에 해서 extreme fear로 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죠. 25.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어찌됐든 지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새벽에 딱 시장을 본 사람은 천지개벽이 난 건 아니야 하는 이런 쪽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지수와 시장 에너지 지수가 크게 움직였고 종목별로도 종종과는 다른 결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근데 종목은 이제 완전히 네. 사실 3대 지수에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S&P라든가 다우지수가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때는 대형 기술주죠. 팡즈라든가 마가자든가 2017년 우리가 이렇게 그 소위 해외 종목 투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게 번세가 35에서 22% 떨어지는 관계에서 대형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시청자분의 눈에 익은 이렇게 용어들은 팡즈, 마가트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에서 사실 바이든 업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업종에 우리가 보면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우와 관련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 초반에 다우존스 지수가 한 1,300포인트 스카이로켓팅 됐죠. 그렇죠. 가장 큰 소식이 바이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사실 코로나 백신 문제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랠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랠리에 이렇게 호재를 쳐왔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 가깝게 물론 장마판에 차익 실현을 해서 한 8% 정도로 상승폭이 이렇게 둔화됐긴 했지만 역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장세 수요 업종들 이게 이제 3월부터 대선 직전까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장세에서 언택이죠. 언택인데요. 이 언택 업종들은 이제 사실 그 코로나 백신 되니까 이제 비수요 업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줌 비디오라 그래요. 네네. 그 줌인을 비롯해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 애플이라든가 이런 팡스라든가 마가 업종들이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길게 보면 트럼프 정부, 그다음에 짧게 보면 코로나 직후에 사실 언택과 관련된 그런 쪽의 수혜주들이 대부분 다 나스닥 지수를 편입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인데요. 이거는 좀 뒷전으로 물러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개발되면서 바이오 관련된 이렇게 바이든과 관련된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때 피해 업종들이죠. 항공주라든가 오늘 사실 그 델타라든가 아메리칸 항공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 그 다음에 크루즈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사실 중소형 소비 업종과 관련된 업종들 이런 거죠. 그리고 컨텐츠 관련돼서 영화관 관련된 업종들 디즈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직후 이후에 언택 관련해서 사람을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의 이동도 제한시키고 상품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자본의 이동을 제한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공, 크루즈, 영화 관련된 컨텐츠업, 그다음에 중소형 소비업 여기도 이제 격리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소비자 관련된 업종들이 쭉 위에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업종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3대 지수의 상승폭 하락폭 여부와 관계없이 종목별로는 완전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연 월가의 최대 화두는 더블비입니다. 네. 이 더블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도 이제 더블비에 대해서 BB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총괄하는 그 한수상 국장이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목으로 BB를 뽑았으면 어떨까 이런 쪽에 방송이 끝나고 그런 쪽도 얘기했습니다는 오늘 장세가 바로 BB 장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는 뭐고 두 번째 비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오늘이 바이든의 당선 이렇게 윤곽이 잡히고 나서 첫날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워낙 트럼프의 사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으로 부유층은 공화당을 믿는 게 월가인데요. 사실 그 트럼프가 주인은 이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월가가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미국의 금권 정치에서 역대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 월가가 오히려 바이든한테 돈을 이렇게 정치로 후원금을 더 많이 줬던 것도 바로 그런 기대를 장세적인 측면에서 첫날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기대했던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되자 사실 이것을 이렇게 랠리로 화답했다. 그 랠리에는 바이든과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뭐든지 권력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보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금융사의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은행의 회장이 지금 힘을 많이 발휘한다. 그렇지만 그분의 힘을 발휘하는 게 예를 들어서 A 은행의 이름의 조직에 속해 있었던 상태에서 사실 그 힘이냐 또 개인의 힘이냐. 네. 근데 사실은 조직에 주는 힘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미 대통령으로서의 힘이었지 네. 개인 입장에서 힘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착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힘을 자기의 사유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참패를 했던 거죠. 참패를 했던 그런 각도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바이든으로부터 권력이 넘어가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차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언론이 무서운 점은 그거거든요. 내가 엊그제까지 내가 얘기하면 어떤 언론이든 다 들러붙었는데요. 사실 딱 해서 권력의 이동이 바이든을 가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론의 힘이거든요. 언론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입장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언론이 차단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입장을 과거 대통령 이렇게 물론 지금도 대통령 집권하고 있습니다는 바이든의 당선에 확정되기 이전에 그때 모습은 사뭇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원래 본인 자신이 많이 스트레스를 국민들에 해줬으니까 그 가족에서 당하는 희도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얘기는 가족사라 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모습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주목하거든요. 네. 어차피 러닝메이트니까. 근데 마이크 펜스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서 깨끗한 승복을 좀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화당이 어차피 지속 가능하려면 트럼프는 여봐 관계없이 공화당이 미 국민들 사이에 트럼프로 인해서 대선 불복종을 해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양원자에 있어서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이렇게 사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격리를 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격리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4년 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렇죠. 나오는 염두도 있겠지만 그 염두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많은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되거든요. 가다피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장기 집권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장기 집권하지 않는다. 나중에 도랑 속에 죽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사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한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사실상 BB의 첫째 B다 이렇게 보시면 있고요. 네. 두 번째 B는 파이자와 바이오테크에서 보는 바이오 업종들이죠. 비단 오늘 바이오 업종의 호재가 됐습니다는 기후 환경 변화 관련해서 사실상 바이오 업종들이 부각할 것이라는 것은 바이든 시대에 예상했기 때문에 비비장세, 더블 비장세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장 초반에 임상 실험 결과에서 보면 굉장히 90% 이상 나왔어요. 저는 이거 뜻이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90% 이상 나오니까 평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것처럼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문가 견해는 아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임상 실험 결과를 보면 가장 좋다입니다. 가장 좋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에 해당되는 12월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결과 두 가지 측면. 오늘 바이오 업종들을 많이 끌어올렸고 골드만삭스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스네이크 정해서 5월 초에 골드만삭스가 V자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V자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미 국민들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인 태스크펄스 팀을 이게 미 국민들이 지금 하루에 12만씩 이렇게 나오는데 태스크펄스도 구축되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보여주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태스크펄스 팀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전염성이 되니까 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다. 경화대성 경제 재봉세 이게 장마판에 주가를 떨어뜨리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이 반사적 이렇게 신뢰까지 겹치면서 태스크포스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집착하는 것도 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비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임상실험 호재가 겹치면서 바이오의 비 오늘 더블 비 호재 속의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주식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 움직임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 변화는 어땠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채권 시장은 가장 크게 사실 그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규모하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되면 그만큼 번드 서플라이 채권 공급 물량이 나오고 공급 물량이면 사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채권 국채 가격은 프레시 크래시 현상,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많이 편입하고 있는데요. 네. 10년물 보면 지난 주말에 0.81에서 지금 오늘은 0.9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 상승률 때리면 18%거든요. 18%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마감은 0.9 맞죠? 0.9로 이렇게 떨어져서 장 마감에 0.81에서 0.9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국채 가격으로 보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국채 가격이 오늘 많이 떨어진 것도 네. 하나의 바이든 장세에 이렇게 내는 증시 이해의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금값도 보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에서 아까 CNN FGI 지수 가지고 해서 25에서 일주 전에 지금 56 정도로 이렇게 탐욕 상태를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되니까 안정 자산에 대한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정 통화로서 달러 가치가 안정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 오늘 금값이 장중에는 100달러 하루 사이에 100달러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하루달에 100달러 떨어졌습니다. 네. 장마감은 97달러 이것도 100달러죠. 그렇죠. 엄청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은과 같은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그 불확실성의 비트코인 장세가 비트코인이 되는데 오늘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선의 불확실에 따른 안정자산을 생각하는 금, 은 이렇게 비트코인 이게 많이 떨어진 것도 바이든에 오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교체하는 이런 쭉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지금 국제유가도 오늘 이렇게 장중에는 9% 이상 올라갔는데요. 국제유가 보면 항공료, 고급 휘발유 가격이 네. 지금 대체 에너지가 나온 상태에서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사실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어떤 업종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유종이든 간에 다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 항공업종은 고급 휘발유는 대체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으로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냐 보니까 자 오늘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자 앞으로 뭐냐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다 기술의 교육이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 항공유 부분에 대해 수요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제유가의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른 에너지와 달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판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돌았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이렇게 상품 시장 그리고 이렇게 상품 시장에서도 금과 원유 시장을 나눠볼 때는 네. 바이든 장세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첫날에 사실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못했다는 데 대한 반사적 측면이고 바이든의 기대가 그만큼 높은 것도 바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과 바이오의 첫 글자를 딴 비비발 호재가 세계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자체를 복원한다. 네. 그러면 트럼프의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보여주의에서 사실 세계 교육이 위축이 되고 세계 경제 성장이 이렇게 위축됐던 그 국면에 이렇게 그 국면에서 탈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효과로 해서 짧게 줄여가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최대 0.3%포인트 바이든 당선으로부터 트럼프의 보여주로부터 바이든의 공생적 다자 채널을 중시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 0.3%포인트 제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코로나 백신 문제로 해서 골드만삭스 했던 관련돼서 결국 백신이 개발되면 어떠냐. 앞으로 이제 이게 백신이 개발되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지만 어쨌거나 태스크포스에서 세계적 석학들이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집중시키. 트럼프는 사실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세계적 석학들이 태스크포스 그 팀을 구성하지 않았거든요. 민간에 맡겨놨던 상태거든요. 네. 근데 역량을 집중시켜서 태스크포스 내 세계적인 이렇게 바이러스 관련된 사람을 집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파이자 문제에 의해서 불확실한 요인이 있지만 역량 집중에 따른 그런 기대가 백신 개발에 따른 기대가 빨라지거나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사실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뒤쪽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0.7%포인트 제고된다. 그러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바이든에 의해서 다자 채널 세계 경제 성장 0.3%포인트 제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최대 0.7%포인트 제고 플러스하면 1%포인트 제고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바로 뭐냐 코로나 백신 문제가 개발된 것 같게 미국 경제가 V장으로 회복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오늘 골드만삭스의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세계적 투자원을 팔팔하게 하죠. 그러면 바이든이 들어오고 다자 채널하고 백신 개발한다. 이러다 보니까 종전의 입장에서 달리 세계 경제 성장률 속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바이든이 당선과 함께 나오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비장세, 일명 더블 비장세라고 불리는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경제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그렇게 비비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이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월가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 그냥 자막으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바이든국과 트럼프국가 양분했던 가치 통합 문제, 합중국의 과제 문제. 두 번째는 대외철에선 다자체를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코로나 대책 문제에서 이렇게 죠.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이민법 대폭 수정하는 문제, 고용 창출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때 가장 피해를 받은 게 멕시칸, 흑인,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민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 또 미국에 이렇게 출입국 관료에 들어올 때 이런 쪽에 있으면 완전히 유색 인종을 우대하겠다 하는 입장에 지금 정책적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유학생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문해 주는 아주 훌륭한 이렇게 투자 관련된 분에 있는데요. 그 자제분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훌륭한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이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과 단순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인성이라든가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희망사항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봤더니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혜택을 유색인종들이 가장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보니까 이쪽을 우선적으로 최소한 백인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백인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분에 손질하겠다. 그게 의외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트럼프 때 의외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했던 입장인데 네. 지난 3년 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원만 시키더라도 굉장히 큰 혜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WB 호재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개선된다면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네, 어제 바이든 당선과 함께 오늘 네. 뉴욕 증시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 올라갔던 것도 사실은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거든요. 네. 어저께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그 10월 수출 증가율이 나왔죠. 수출가 11.4%인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위안화 절상으로 어제 1달러에 6.2원대 거고 결국 한국의 원화 절상 이런 측면에 환짝이 쪽이 서서 어제 우리나라 개인들은 팔았죠. 근데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다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동학개미에서 외국인 장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체가 이렇게 되는 시장 참여 상태의 구성비가 교체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지표가 좋게 나왔는 것도 사실 아시아 경제권의 한국을 비롯해서 중화 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장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바이든 효과, 다자 채널 중시,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백신 개발에서 사람의 이동 자유롭고 상품의 이동 자유롭고 그다음에 자본의 이동 자유롭다면 아무래도 대외 지향적 국가,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권에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송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뒤쪽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가장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과 이렇게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그 트럼프 때보다 중국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트럼프 때는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시대에서는 경제 패권을 하더라도 서로 공생적 관계니까 트럼프 때 피해를 받았던 걸 복원만 시키더라도 복원만 되더라도 중국이 네. 가장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그래서 중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지막에 나오겠죠. 이 네네. 비비 랠리가 국내 증시와 또 동학개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동학개미들이 네.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라이언 투자자이 동학개미들이 사실 코로나 장세 이후 지난 3월 중순 세계 증시가 이렇게 무너질 때 세계 증시를 살렸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동학개미들 때문에 미국도 개인 투자가 비중해서 러빈후드, 그다음에 일본은 닌자개미, 중국도 청년부추, 청양부추 이렇게 해서 나온 심지어는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없었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도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급증하는 상태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장세를 댔는데요. 지난 10월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문제. 대내적으로 보면은 사실 고평가 부담, 기술주,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불확실. 요게 이제 지금은 해소되는 상태죠. 고평가 부담이 있지만 네. 대내적으로 보면 10월 이후에 사실 연말을 앞두고 대주 양도차익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나중에 바람직하게 결정했지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했지만 주저주저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 때문에 이게 동학개미들이 세계 증시를 이끌고 현 정부에 가장 큰 혜택을 준 데도 불구하고 사실 10월 이후에는 주춤했던 양상이거든요. 근데 양대해줬죠? 양대해서 되니까 자 바이든 시대의 바이오 업종이니까 바이든 시대의 대외 경제 정책 점에서 다자채널이니까 우리도 수출 지향적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든 업종에서 바이오 업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K바이오가 미국도 그렇거든요. 한국의 바이오가 믿을 수 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바이오 업종이 많이 육성하지만 네. 한국이다. 심지어는 한국의 마스크 업종을 이렇게 보면요. 마스크도 굉장히 최고의 신뢰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양대 해소 측면에서 바이든 대외교역 증대 수출정 한국. 그다음에 바이오 K바이오 신뢰 한국의 바이오. 그래서 이런 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제 장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코스피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코스피 2,440인가요? 이렇게 해서 재작년 2018년 이후에 지금 6월 12일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당연히 어제는 개인들이 매도한 속에 외국인 들어오니까 원달러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1,113원이니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일부 PB들이 또 일부 증권과 결부되어 있는 시중은행장이 달러 사세요. 1,300원, 1,500원 갑니다 할 때 그때가 1,285원이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예. 1,113원이니까 무려 170원 정도 떨어졌네요. 170원 떨어졌습니다. 엄청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이 1114원 정도에서 우리가 어제 선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장세가 사실 그 장 막판에 나스닥이 이렇게 차익 멤버과 함께 미국의 태스크포스 팀의 이렇게 경제 재봉쇄 가능성 이런 측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확진 나오기까지는 요 때가 태스크포스 팀이 이런 입장을 취할 겁니다. 네. 워낙 트럼프가 마스크 안 쓰고 전염성이 가는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10여만 넘고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거든요. 태스크포스 팀이 이렇게 해서 이 팀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불확실은 남아있다. 그러나 언젠간 개발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BB 랠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화두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K바이오가 가장 신뢰니까 한국의 K바이오, 한국의 뭐 요즘 뭐 방탄소년단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K 뭐 컬처라든가 이게 그쵸. 되죠. 이런 상태에서 K바이오를 담은 동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대박이 나지 않겠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좀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그만큼 한국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바이든 시대 바이오 업종이 부여되면 바이오 업종이 되면 한국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를 담은 동학개미들이 랠리를 펼치지 않겠냐, 대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벌써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바이든의 비 그리고 바이오의 비, 더블 비 랠리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일명 더블 비 장세가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